요즘에 뭐 백신, K방역 한참 하다가 백신이 뭐 어제 영국에서 91세 할머니 처음 백신 접종했다라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과와 문과가 통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인문사회학자와 협업해야 과학기술 지속 발전 가능해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도 원래 유치원 교사를 하기 전에 또 임상병리사 자격으로 해부병리과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전공을 배울 때 뭐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또 이제 50대가 되니까 몸이 자꾸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제대로 탐구해보자 생각하고 이 책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샅샅이. 그래서 내 몸 속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면서 뭐 DNA, RNA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뭔지, 그러면 백신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지금 백신이라고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제가 상하 이야기에 항상 이야기하는 일상 방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DNA. 근데 유전학의 역설은 우리 모두가 서로 전혀 다르면서도 다르죠. 우리 서로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유전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DNA의 99.9%가 같지만 여기 있는 다 엄마들과 저가 DNA의 99.9%가 같아요.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똑같지가 않아요. 나의 DNA와 여기 있는 엄마들의 DNA 그 0.1%의 다른 것은 약 300만, 400만 곳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얼마나 광범위한지 아시겠죠? 0.1%가 다른데 그 다른 것이 300만에서 400만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비한 비율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다르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퍼센테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당신은 약 100개의 개인적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0.1%가 300만 400만 개의 다르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100개의 돌연변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돌연변이가 100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뱃속으로 나의 자식이지만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엇으로? 유전학적으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 대체로 수수께끼로 남아 있어요. 왜? 이 몸의 비밀은요. 왜? 그때그때 이 돌연변이의 100개의 돌연변이가 변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의 유전체 중 단백질의 암호를 가진 것이 2%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단 2%만이 확실히 드러나면서 명백하게 실질적인 일을 한다. 자, 이것이 무엇냐면은 DNA와 RNA가 있는데요. RNA가 유전 정보를 발현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이용되는 게 RNA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예요? 이게 내 몸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마존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뭐 호주 다마다 인종마다 이 DNA가 베이스는 99.9% 같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0.1% 300만에서 400만 개 다르지만 또 100개의 유전 돌연 변이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RNA는요 변화하는 요소거든요. 이게 계속 변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진단 키트로 이렇게 검사를 하지만 각 나라마다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그게 뭔지를 계속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바이러스가 생겼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진단 키트로 이렇게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독감 예방 접종 했죠. 하기도 하고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한데 그게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 안 걸린다? 확률이에요. 확률이 뭐냐면은 이게 60%의 확률, 독감 백신이 60%의 확률을 만들기까지 얼마 동안 오랜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7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1월 달에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계속 RNA 바이러스로 계속 변형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환경, 나의 어떤 컨디션, 그리고 나의 인종 이렇게 그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데 여기에 맞는 백신을 찾기란 엄청 힘들겠죠. 이게 수치상으로 아시겠죠? 어떤 느낌일지. 0.1%가 300만에서 400만 곳이 다른데 그 중에 돌연변이가 100개래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돌연변이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 어떤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접종을 했잖아요. 맨 처음. 근데 지금 나라마다 백신을 얼마만큼 많은 분량으로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나라는요 현재 지금 백신은 영국에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을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 위탁 계약을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다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되게 저렴해요, 단가가. 근데 오늘 신문에 뭐가 나왔냐 하면은 3차 임상 실험에서 지금 여기서 캔슬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백신도 두 가지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은 기존에 우리가 맞았던 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있는 항원과 항체를 이렇게 그게 맞는 그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몸에 투입시켜서 면역력을 키우는 개념인데 이것도 임상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으로 확인되려면 정말 70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제 좀 많이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한 10년? 뭐 짧게는 5년 정도 걸려야지 이게 백신으로서 효과가 있구나가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0.1%의 그 99.9%는 같으나 0.1%가 다른데 그게 300만에서 400만 개다. 그 중에 돌연변이는 100개인 이 RNA 바이러스에 있는 이 돌기를 하나 가지고 와서 메신저 RNA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투입시키는 방법인데 이거는 백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래요. 그래서 임상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은 냉동
동보관, 그러니까 동결 보관이죠. 영하 70도에서 운반해야 되고 단가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이자나 모더나와 아직 백신 계약을 맺지 못했어요. 진행 중이에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맺었는데 이게 오늘 신문에 3차 임상 시험에서 아직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미지수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백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이게 있어. 여기 있죠. 한국이 확보한 유일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연내 FDA 승인 불투명. 이게 오늘 신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도 자, 여기 보세요. 백신 3,600만 명의 무료. 그런데 청소년은 임상 사례 부족해 접종에서 제외되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이 기사 보세요. 접종 부작용 누가 책임질지 불분명. 일단 10년 걸리는, 여기 돼 있죠. 10년 걸리는 백신 1년 만에 개발해서 지금부터라도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또 문제가 있어요. 한국이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FT 영국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에 차질. 이게 아마 오늘 신문의 기사에 나왔던 그런 문제, 승인이 불투명됐다는 내용을 예측해서 아마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백신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안심이랄까? 이런 거는 오히려 내가 매일 나의 일상을 점검하고 면역 기능을, 나의 면역 체계,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마찬가지, 우리 엄마들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 다 함께 이럴 때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현상이구나.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가 과학적인 사고를 접근할 수 있어야지만 내 마음에서 요동치지 않는 거죠. 데이터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죠.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돼요. 여기서는 내가 감정이 들어갔을 땐 그게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두고 나는 어떻게 이걸 바라볼 것인가가 과학적인 사고겠죠? 그러면 수학적인 사고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몇 프로의 내 감정을 쓸까?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평소에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으면, 내 감정을 끄집어내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하루를 쫙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우주의 어떤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하루 속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는 일상 면역이 오히려 신문에서, 언론에서 계속 떠드는 백신보다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올 한 해 마무리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